걸을 때 발끝이 자꾸 바닥에 걸리시나요? 문턱도 아닌데 발이 턱 걸리고 슬리퍼를 신고 걸으면 나도 모르게 질질 끌리게 되고 카펫이나 화장실 매트 끝에 발끝이 걸려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걸음걸이가 이상해졌나? 신발이 불편해서 그런가? 그런데요, 60대 이후 발끝이 자주 걸린다면 단순히 걷는 습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봄이 오다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걸을 때 발끝이 자주 걸리거나 슬리퍼를 끌고 걷거나 작은 문턱과 매트에도 발이 걸려 놀라는 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여러 생활 건강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 속 참고용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갑자기 한쪽 발이 잘 들리지 않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심한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함께 있다면 단순한 나이 변화로 넘기지 말고 전문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끝이 걸린다는 건 생각보다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는 발을 바닥에서 떼고 앞으로 옮기고 다시 땅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발끝이 살짝 들려야 바닥이나 문턱에 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끝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면 발을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발끝이 낮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길에서도 발이 바닥에 스치고 얇은 매트 끝에도 걸리고 실내 슬리퍼를 신으면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늙어서 걸음이 이상해졌나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중요한 건 나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줄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끝을 들어 올리는 힘입니다. 이 힘은 발목 앞쪽, 쉽게 말하면 정강이 앞쪽 근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걸을 때 발끝을 살짝 위로 들어줘야 발이 바닥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약해지면 발끝이 충분히 들리지 않아 작은 턱에도 걸리기 쉬워집니다. 특히 집안에서 슬리퍼를 질질 끌고 걷는 습관이 있거나 밖에서 걸을 때 신발 앞코가 자꾸 닿는 느낌이 있다면 신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발끝을 들어 올리는 힘이 줄어든 신호일 수도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걷는 길과 집안 환경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작은 차이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얇은 러그, 화장실 매트, 문턱, 전선, 살짝 접힌 이불 끝 등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던 것들이 발끝이 낮게 지나가면서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갈 때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걸으면 발끝이 더 쉽게 끌리고 매트나 문턱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낙상 자료에서도 노인의 낙상은 집안과 집밖 모두에서 발생하지만 낙상을 경험한 노인의 54.6%가 집안에서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택의 경우 낙상이 발생한 장소는 화장실, 거실, 방 안, 계단 순이었습니다. 그러니 발끝이 자주 걸리는 분들은 집안 환경도 같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걸을 때 발을 충분히 들어 올리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보폭이 짧아지고 발을 낮게 끌듯이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허리가 굽거나 슬리퍼가 헐거우면 발을 들어 올리기보다 바닥을 스치듯 걷게 됩니다. 이때는 빨리 걸어야지 보다 발끝이 바닥에 끌리지 않게 들어야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 노인보행장애 자료에서도 보행장애는 한 가지 원인만으로 생기기보다 노화와 여러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운동과 환경 개선이 함께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낙상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칙적인 근력, 유산소, 균형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는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앉아서 발끝 들기를 해보세요.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뒤꿈치는 바닥에 두고 발끝만 천천히 앞으로 당깁니다.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이때 발목 앞쪽, 정강이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양쪽 발을 5번씩만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끝을 내 힘으로 들어 올리는 느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서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이 동작은 반드시 식탁이나 벽을 잡고 하세요. 발 뒤꿈치만 들어 올렸다 천천히 내립니다. 세 번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벽이나 테이블을 가볍게 잡고 한 발로 서기, 천천히 방향을 바꿔가며 걷기 같은 동작으로 균형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 패드나 짐볼 같은 도구를 활용한 훈련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집안 걸림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입니다. 발끝이 자주 걸리는 분이라면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화장실 매트가 말려 있지는 않은지, 러그 끝이 들려 있지는 않은지, 전선이 바닥에 나와 있지는 않은지, 슬리퍼가 너무 헐겁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특히 실내 슬리퍼는 발에 잘 맞고 바닥이 너무 미끄럽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정보포털 노인 보행장애 자료에서는 칼슘이 풍부한 우유, 치즈, 두부와 단백질이 많은 생선, 콩류를 충분히 섭취해 근육과 뼈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활동량이나 넘어짐 횟수를 간단히 메모해 두면 자신의 변화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병원 진료 시에도 유용한 정보가 된다고 안내합니다.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걷고 발끝이 걸린다고 해서 겁나서 움직임을 끊기보다 내 몸이 지금 어떤 힘을 놓치고 있는지 작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 작은 관심이 나에게 더 안전하고 편안한 하루를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세요.